서울 잠실 일대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달 초에 석촌 지하차도 입구에서 싱크홀이 발견된 후로 지난주에는 80m나 되는 거대한 동공이 발견돼서 시끄러웠는데요. 여기에다가 어제 5개의 동공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서울시가 밝혔습니다. 게다가 그 석촌 지하차도 내부 기둥 25군데에 균열도 함께 발견이 됐죠. 이러다 정말 큰 사고 나는 건 아니냐. 주민들 불안감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 얘기 들어보죠.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의 이수곤 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사실관계부터 좀 확인을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 동공이라는 게 땅속에 구멍이 뚫렸다. 땅굴처럼 빈 공간이 생겼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하 모양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좀 그려보자면 지하철 지나가라고 터널을 쭉 뚫어 놓았는데 그 위쪽으로 구멍이 뻥뻥뻥뻥 7개가 발견이 된 거예요. 네네. 예. 이 9호선 지하철 3단계 건설 공사 이게 지금 마치 두더지가 땅굴 파듯이 가는 그런 식의 공법이라면서요. 네네. 예.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그게 쉴드 공법이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예. 어떤 관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거기가 집안이 어떤가 하면 자갈 모래층이 한 20m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데는 쉽게 땅을 파면 무너지니까 무너지지 말라고 자갈 같은 관을 박아가면서 앞에는 뚫고 가야 되니까 앞에는 기계가 있어. TBM이라는 기계 있어. 카터기가 있어가지고요. 예. 이렇게 막 회전하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하. 근데 그 공법 자체는 좋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침하를 하지 않는 그런 좋은 공법인데 선진 공법이고요. 예. 근데 얼마만큼 그거를 집안에 맞게끔 공사를 잘 기술적으로 하느냐 문제인데 기술 노하우의 문제인데요. 예.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엔 약간 부족하지 않았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뚫을 때 밑에 집안은 반은 지금 안반으로 돼 있고요. 예. 그 위에가 상부가 직경이 한 7m 되는데요. 터널이요. 예. 밑에가 하부가 한 안반이 돌이고 그 상부가 자갈하고 모래예요. 그러니까 이 회전을 동그랗게 회전을 둥글둥글하게 하니까 예. 갈려 내려가는데 밑에는 단단하고 위에가 약하니까 위에서만 자갈이 아마 많이 터널 쪽으로 안으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더지가 땅굴을 파는데 네. 두더지 땅굴 판 곳만 쪽 구멍이 파지고 위와 아래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 위에 것들이 집안이 약하니까 아래로 흘러 내려오면서 네네, 구멍이 맞습니다. 생긴 거 아니냐? 네네네. 아. 그렇게 하면서 쭉 따라간 겁니다. 쭉 그러니까 터널이 첫 번부터 이거를 하면서 이렇게 그러면 흙이 들어오면 걸 메워줘야 되는데 시멘트로 메워야 되는데요. 그거를 아마 좀 약간 좀 세밀하지, 약간 좀 놓치지 않았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터널이 쭉 계속 생긴 것이죠. 그리고 뭐 어저께인가 뭐 5개가 생기고 그 전에 2개가 생기고 막 이렇게 생겼다는데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가 연결된 거라고 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발견된 그 80m 길이의 커다란 구멍하고 어제 5개 발견된 거하고 다 하나였다고 보세요? 네네. 왜 그런가 하면 어저께 제가 석촌 지하차도를 들어가 봤는데요. 가보셨어요? 그 현장? 네, 가봤는데요. 예. 어저께 바로 가봤는데, 그 기둥이 한 25개 더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왜 그런가 하면 그 석촌 지하차도가 145m 길이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반 정도만 80m만 이렇게 동공이 있다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그 석촌 지하차도 그 기둥들이 거의 다가 수평으로 이렇게 균열이 다, 그러니까 발목처럼 발목이 다 끊어져 있어요. 수평으로요. 균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가 있냐면 하부에 어떤 과도하게 침하가 되거나 어떤 동공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80m보다도 더 길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발견된 거는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게 아마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거의요. 그러면은 이게 두더지처럼 쭉 지하철 길을 뚫어놨는데 그 위쪽으로 비슷한 지하철 터널과 비슷한 길이 하나 더 생겼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글로 쏠려 지금 물 밑에서 지금 한 거거든요. 자갈하고 물 밑에서 했기 때문에. 예. 그 터널 안쪽으로 공사하면서 이렇게 갈 때 그쪽이 아마 좀 들어오지 않았겠냐 하는 게 저희 추측입니다. 근데 삼성건설에서는 자기네들은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아니 근데 제가 왜 참 희한한 생각이 드냐면 지금 삼성물산에서는 그런 일 없다고 하잖아요. 네네. 이게 무슨 어떤 부실한 기업에서 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최고의 삼성물산에서 한 공사고 네네. 이런 공사를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닐 텐데 이런 공법을 네네.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공기 같은데 좀 쫓기거나 그러니까 충분하게 공사 상부를 약하니까 보강하면서 그라우팅하면서 가면 되는데 그게 아마 시간이거든요. 시간이 쫓기면 공기하고 쫓기니까 아마 글쓰리라고 먹고 아마 거기서 공사하면서도 그 위에 동공이 있다는 걸 알았으리라고 봐요. 그 몰랐을 리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천공을 뚫어가지고 거기 시멘트 그라우팅을 하거든요. 근데 할 때
그 설계된 것만큼만 하고 아마 그 충분히 해보면 그 빈 공간을 채워줘야 되는데요. 예. 그 공공간을 아마 어떤 이유에서인지 간에 약간 놓친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놓친 것 근데 같다. 삼성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아마 그게 아마 70~80%가 맞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옛날에 90년도에 그 석천 지하차도 만들면서 거기 사고가 있어야지 물이 하나 빠져나가서 동공이 생기지 않았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좀 확률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공사 때문에 생긴 것 아니면 예전 석촌 지하차도 만들 때 생긴 것 둘 중에 하나인데 네. 지하철 공사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우리 교수님은 보시는 거고. 90%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터널 공사하면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런 공법으로 만든 다른 곳들, 다른 지하철 노선들도 있습니까? 네, 여의도에도 그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법이 지금 나쁜 게 아니고요. 예. 공사하면서 이게 취약한 집안에 맞게끔 쉽게 해서 궁합이 안 맞게끔 공사를 서둘렀거나.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 말씀인데 그렇게 혹시 궁합이 안 맞는 이런 공법을 사용했을 때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 그런 연약 집안인 곳에 이런 두더지 공법으로 시행한 곳들이 또 있을까요? 네, 많습니다. 지금 아마 그래가지고 다 무너지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다른 지역들도 그렇게 공사를 잘만 하면 괜찮아요. 공법이 나쁜 게 아니고요. 잘 막아가면서 단단하게 다져가면서. 네네. 그 시간을 좀 촘촘히 정성스럽게 했어야 되는데. 예. 어떤 이유에서 시간이 몰렸거나 그걸 충분하게 약간 놓치고 가면은 실수하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2012년도에 2월 달에 인천에서 부평에서도 큰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지하철 공사하다가 지나가는 오토바이가 돼가지고 한 사망사고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있었죠. 그래서 서울에서도 90년도 초에도 지하철 공사하면서 여러 군데에서 많이 그렇게 붕괴 사고가 많았습니다. 다 이런 식인 거군요. 네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즈음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는 그런 거 생각 못하고 이제 감시 감독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심스러운 곳들? 네, 지금 800m를 지금 이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공법으로 똑같은 지질에서 지금 공사해왔는데 그것들은 같은 문제가 생겼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삼성에서는 몰랐다 그러거든요. 모르고 동공이 크게 생겼으면 지금 800m를 지금 뚫어온 것도 그럴 가능성이 많죠. 일단 그 800m는 다 봐야 될 것이고 아까 전에 전국에 이런 공법으로 한 곳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예, 그런데 다 봐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거는 지금 상황을 모르고 그리고 가장 지금 문제가 이런 사실은 지금 롯데 제이월드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 지역은 취약한 지역이거든요. 이런 취약한 지역의 지질 조사를 그러니까 지하철이 있으면 거기에 100m마다 이렇게 군데군데 지질을 조사하고 계략적으로 해요. 예. 이렇게 취약한 지역은 지질 조사를 한 20~30m로 촘촘하게 해야 되는데 촘촘하게. 그래서 회사도 그렇지만은 서울시에서도 좀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구멍들 이거 제대로 메꾸지 않으면은 그 위에다 지은 건물 무너지고 이럴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고 제가 첫번에 석천동에서 무너진 데를 첫번에 가봤더니요. 그 터널 바로 머릿부분에서 위험한 것도 있지만은 그 영향 반경이 좌우로 한 60도 정도가 되는데 제가 보니까 보도블록까지 한 10m 정도가 영향이 있었습니다. 균열이 가고요. 그래서 요번도 석천 지하철도 상당히 운이 좋은 거지. 그거는 무너지면은 주변의 건물까지 충분히 영향이 주는 그런 규모입니다. 주변 건물까지 위험해. 이게 싱크홀하고 동공하고 헷갈리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 지하에 구멍 뚫린 게 동공이고 그 동공 위쪽에 집안이 약해서 무너지면 그게 싱크홀이고 그런 거죠? 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잠실 일대에서 싱크홀이 몇 개가 발견됐다 하는데 이것도 다 그럼 그 집안이 취약한 것 그 지역에 다 통하는 얘기입니까? 네네. 지금 터널을 뚫어서 이게 붕괴될 수가 있고 잠실 롯데월처럼 과도하게 지하수를 뿜어내면은 이게 침하가 되고요. 원인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현상은 같고요. 그리고 3년 전에 발생한 오면산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하나를 사건으로 보시지 마시고 전체가 왜 이렇게 집안이 자꾸만 대규모로 붕괴 사고가 되는 거는 서울에서 지금 땅속에 대한 지질에 대한 그 자료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주 그냥 그 집안이 약하냐 강하냐 이 지도를 한번 제대로 만들고 분석을 해야겠네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98년도 이미 만들어 줬거든요, 사실은. 그러셨어요? 만들어 줬는데 그거를 이번에 활용을 안 하는 거예요. 저 도시계획 할 때부터. 그게 바로 기본입니다. 근데 서울은 만들어 줬는데도 그걸 활용을 잘 안 합니다. 그게 또 답답한 16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지금 그거에 대한 가치나 그게 가장 외국에서는 게 기본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분석 이수근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